울산 지역, 특히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태풍 차바, 왜 이런 피해를 남기고 갔을까요? 10월 태풍치고는 정말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김진두 YTN 과학기상팀장과 함께 지금부터 피해 상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울산에 태화강이 역류할 정도로 비 피해가 컸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바람 피해가 났고 비 피해가 났는데 예. 울산 지역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번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부산에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예. 울산 지역에는 200에서 3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 그 상황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 차바는 부산 지역에 상륙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에 상륙을 했는데요. 현재 보시면 제주도에 새벽에 상륙을 했다가 거제도를 거쳐서 부산 지역에 11시에 상륙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전 11시에 이렇게 부산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되면 예. 강한 동풍이 태풍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거든요. 어허.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동풍이 울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강한 동풍이 이렇게 지형 내륙에 부딪히게 되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100mm의 비가 왔으면 울산 지역은 대부분 250mm, 또 3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또 그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조개지면서 내린 것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집중이 됐습니다.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300mm, 평균 300mm 정도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울산 지역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이렇게 도심이 잠길 정도로 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태화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어허. 태화강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 태화강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시간이 또 만조 시간이었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것까지도 겹친 겁니다. 예. 만조 시각이 울산 지역이 9시 21분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만조가 됐다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태화강에 물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렇죠. 바다로 쉽게 빠져나갔다면 피해가 덜했을 수도 있었는데 예. 만조 시기에서 조금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겹치면서 태화강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어허. 또 도심에 여러 가지 하수 시설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을 또 작동도 못 하고요. 물이 그렇습니다. 빠져나가지 그만큼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비 그리고 태화강 수위의 급격한 상승, 만조 시각이 겹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울산 지역이 저렇게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태화강에 집 떠가는 아까 화면 잠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울주군에서 불어난 물에 집이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난간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아, 정말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저게 지금 물이 지금 불어나서 저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1932년에 기상 관측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84년 만에 이번에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공식 관측으로는 104mm 정도, 그리고 비공식 관측으로는 130mm 정도의 비가 1시간 동안에 쏟아졌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한 것, 그리고 또 태풍에 의한 바람 효과, 만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저 정도 엄청난 피해, 울산 지역도 여러 가지 비 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상태가 됩니다. 예. 자, 근데 기상청에서 울산에는 비가 많이 온다,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미리 했었습니까? 예보로? 우선은 이번 비 예보를 보면 기상청 예보가 250mm 정도를 울산 지역에 예보를 했습니다. 250mm. 예, 250mm 정도의 비가 예보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50에서 300mm 정도의 비가 울산 지역에 내렸기 때문에 예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요. 아하. 문제는 예. 250mm의 비가 10시간에 내린 거하고 아하. 3시간에 집중된 거 그 차이입니다. 그 시간당 강수량과 전체 강수량이 그렇습니다. 다르니까요. 전체 강우량은 맞췄지만 네. 3시간 만에 그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아. 저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한꺼번에 비가 내리는 것과는 좀 다른데 사실 그 기상청도 시간당으로 저렇게 많이 온다, 집중호우 이것까지 맞추긴 좀 그거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체 강우량을 예상을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태풍이 남해안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 조금 더 올라오면서 부산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강한 동풍 효과가 더 강해진 거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에 굉장히
정말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한 200mm에서 300mm 비가 집중됐기 때문에 저녁에 이런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원에서 25번 국도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하고 가시던 분이 제보를 해주는 화면인데요. 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네, 함께 보시죠. 운전하고 가는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건데요. 무슨 폭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폭포가 아니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합니다. 자, 산에도 이렇게 지금 많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산의 그 흙이 그대로 제대로 뭉쳐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창원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산 바로 옆쪽이었고요. 창원 지역 같은 경우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 거기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된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한 150에서 200mm 정도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강풍이 동반이 됐습니다. 따라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약간 허술한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저렇게 토사가 동시에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반대편 쪽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지 만일 그 바로 그렇죠. 산간 아래쪽에 반대 차선이었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중앙에 분리대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촬영이 가능했지. 만약에 반대편에서 저 시각에 오고 있었으면 정말 운전자도 위험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버스를 한 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물이 차오르는데요. 버스 기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죠. 자, 버스가 딱 멈춰 섰어요. 그랬더니 물이 거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인데요. 부산의 시내버스 내부로 물이 흙탕물이 들어찹니다. 자, 저럴 때는 이거 대피를 할 수도 없고요.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도 없고 정말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특히 이제 거의 해일과에 가까운 그런 높은 파도가 밀어쳤잖아요. 특히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상륙한 지역입니다. 예. 태풍 상륙한 지역이고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면 태풍의 눈이 지나는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주변 지역이 계속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예. 태풍의 눈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쨌든 태풍의 중심이 지난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은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 바람이 해안가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큰 해일급의 파도가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역, 해운대 쪽에 굉장히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해일급의 파도가 밀려들었을 경우에 그게 바로 도심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아까 도심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동이 꺼진 상태라면 예.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 상태에서는 그 시동이 다시 걸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도심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m 정도의 높은 물결이 부산 지역에 일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강풍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방파제는 쉽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수 쪽 피해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첫 제보 영상이 들어왔었죠. 여수 오동도에 이 선박이 정박이 돼 있다가 갑자기 좌초가 돼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여수 오동도에 있었던 그 긴박했던 대피 상황입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다리까지 다쳐가면서 현장을 구조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해경이 구조를 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의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둣가 도로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파도에 맥없이 쓸려갑니다.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버텨보지만 집채만한 파도의 위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전 8시 반쯤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부두에 정박해 있던 1,300톤급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4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 2명은 물에 빠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해경대원 4명도 함께 물에 휩쓸렸습니다. 파도가 최대 높이가 그 여객선 크루즈보다도 더 높았어요. 거의 회색 파도가요. 거의 사람을 완전히 다 그냥 휩쓸고 지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만 난간에 붙잡고. 파도가 최대 8m 높이까지 높게 일었지만 해경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에서는 신속하게 구조 작전을 진행을 했고 무사히 다행히 그 구조대원들과 선원 6명은 안전하게 지금 현재는 생명의 지장이 없이 다 육지로 지금 구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선박이 태풍 때문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바람에 밀려 좌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해경의 구조 상황인데요. 한번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6명이 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해경의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자, 이것을 빨리 뛰어! 네, 이제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해경은 발목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발목이 골절이 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도 구조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구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잡으라고 얘기하고요, 엎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조대원이 이 선원과 함께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렇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도 본인의 생명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이 해경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해경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창용 경사인데요. 저희 YTN이 몇 번 끈질긴 설득을 했습니다만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서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의 설득 끝에 전화 연결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연결됐습니다. 자, 박창용 경사입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사 박창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당시 상황을 먼저 경사님이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됐던 거죠? 먼저 상황실에서 전화 연락이 와서 그 신앙 아내가 여객선이 지금 밀리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먼저 구조대 사무실에서 확인하니까 여객선이 방파제 쪽으로 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저희 대장님과 직원들 모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 그 안에 있던 그 선원 6명을 구조하고 예, 그 에어건트나 그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다 처리한 다음에 예. 나오는 도중에 그 파도에 첫 번째 파도는 그나마 작아가지고 그 다들 그 밧줄하고 로프 잡고 그다음에 난가 잡고 기대고 있는데 두 번째 파도는 큰 파도라 예. 그 큰 파도를 맞고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선원이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구해낸 상황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합심해서 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자, 첫째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선원들 구조에서 나올 때 빨간색 저 구명조끼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예. 안 입은 그 선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명조끼 다 착용시키고 대피했습니다. 자, 착용시키고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닿습니다. 구명조끼 만약에 안 입었으면 예.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저 내항 쪽으로 바다 쪽으로 빠졌으면 과연 저분들이 정신 차리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명조끼 예. 입혔다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예. 파도가 예, 예.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파도에 동료들이 그리고 구조하려던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도 본인의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았어요? 또 파도 치면 나도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두 번째 파도에 밀려가지고 빠진 상태였거든요. 아하, 예. 예, 두 번째 상태 빠지고 저희 직원도 빠지고 그래서 선원도 빠지고 일단은 선원을 살렸던 생각에 예. 저는 이제 그 당시 발목이 다쳐가지고 예.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나마 그 옆에 있던 직원분들이 그 같이 합심해가지고 선원들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저도 그 암벽을 타고 이동해서 그 구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선원들부터 그 사다리 쪽으로 옮겨 주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다치셨는데. 아,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쪽 저도 바깥쪽 계단 쪽에 있는 난간 항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조류 때문에 파도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물도 많이 먹은 상태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수영하기 힘든 상태였는데 예. 첫 번째 시도는 항내 들어가다 포기하고 예. 두 번째는 바깥쪽 방파제에 있는 그쪽 난간이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올라가게 돼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사다리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 사다리가 혹시 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가 돼 있었던 거죠? 저는 그쪽에 이제 순찰 같은 걸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예. 봐왔고요. 예. 그 방파제 보면은 사다리가 몇 군데가 나 있습니다. 아하. 이런 용도로 이제 사람들이 빠졌을 때 그 사다리 중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예. 예, 저 사다리가 그거 평소에는 봐가지고, 예. 그냥 사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저렇게 구조에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요, 이러다가 나까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그 상황에서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저도 이제 일단 그 물에 빠진 상태에서 아픈지도 모르고 일단 살아야 되겠다, 구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기 살기로 살아난 겁니다. 그 구조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언제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하셨습니까? 앰뷸런스 그 차에 실렸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때서야 가족 생각 안 나셨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혹시 그냥 수시로 그냥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 딸내미라고 집사람하고 부모님들 가족도 생각나고 눈물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구조가 됐으니 망정이지. 지금이라도 부인이나 또 이 자랑스럽게 아빠를 생각할 우리 따님께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딸들 잘 커주고 집사람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해경이니까 해경답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여보. 아이고. 자, 우리 그 경사님 곧 그 수술하셔야 된다면서요? 예, 지금 오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정확히 시간은 안 잡히고 지금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다른 사람들 좀 기다렸다가 또 하셔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창용 경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버지로서 딸에게 나는 해경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게요. 여수 쪽에 특히 이제 완전히 상륙을 하기 전인데도 네. 파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지금 보는 것처럼 방파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런 파도가 몰아치는군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제주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가 북동진을 했는데 북동진을 해서 내륙에 가장 근접하게 올라간 지역이 바로 여수 지역입니다. 예. 그래픽으로 잠깐 보실까요? 예. 태풍 차바가 4시 50분에 제주도 그 남동쪽 성산 부근에 상륙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북동진을 하면서 8시 정도쯤에 여수 부근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동쪽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그 앞자리에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태풍의 앞쪽.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수 지역이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 예. 이 거제 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여수 지역에는 물결이 높게 일었고 파도도 한 5에서 6m 정도, 앞바다인데도 그 정도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 보시면 백색 파도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이 파도가 계속 굉장히 높게 일다가 바람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겹치게 되면 예. 파도가 이는 효과가 겹치게 되면 끝부분이 하얗게 변하면서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높게 있는 파도가 이 백색 파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굉장히 어민들이나 또는 이 해경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파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파도가 여수 지역에 몰아닥쳤기 때문에 그 폐류 같은 여객선조차도 절초가 그렇게 되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수를 강타하고 거제를 지난 파도가 이 태풍이 차바는 부산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앞서 울산은 살펴봤고요. 부산 지역도 살펴봤습니다만 바로 그 유명하다는 80층에 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마린시티가 파도에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지역은 차가 둥둥 떠다니고요. 그리고 물고기까지 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 영화 해운대에서 볼 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린시티는 이번에만 피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이 태풍에는 또 한 번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마린시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 얘기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층에 달하는 건물을 비롯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1, 2, 3, 4위가 모두 자리한 부산의 마린시티. 해운대 바로 앞에 위치해 보시는 것처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적 부촌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난영화 해운대를 방불케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옵니다. 마린시티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데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는 바닷물에 휩쓸리고 시민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온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래미, 뒤치 같은 물고기까지 잡힐 정도였습니다. 이 마린시티 자리는 원래 바다였습니다. 수영만을 매립해 집을 지은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3년 매미 때도, 2010년 댐무, 2012년 볼라벤과 삼바 때도 피해가 컸습니다. 문제는 방수벽에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0년 방수벽의 높이를 3.4m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방수벽보다 더 높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과 근처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방수벽은 기존 계획에 못 미치는 1.2m로 설계가 됐고 높은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부산시는 방수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상에 초대형 방파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될 세금은 어림잡아 655억 원. 결국 안전보단 조망권 고집하다 파도 폭탄 맞고 막대한 세금까지 또 투입돼야 하는 건 아닐지요. 네, 조망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일 것입니다. 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10월 태풍이잖아요. 근데 10월 태풍이 정말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태풍이 전에 10월에도 있었습니까? 10월에 일본 정도까지,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올라오는 태풍 중에서는 강력한 태풍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오면서는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의 영향이 좀 겹쳐서 대부분이 온다고 해도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 라니냐의 영향 때문에 강한 고기압이 일본 쪽까지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많이 수축을 해서 일본 저 남쪽까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권 쪽으로 확장을 해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태풍의 진로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일본 규슈로 상륙한다고 예, 처음에 일본으로 간다고 예상이 됐었는데 했죠. 제주도 쪽으로 왔고요. 예. 제주도에 상륙은 안 한다고 했지만 제주도에 상륙을 하게 됐고요. 예. 또 해안 쪽으로 스쳐 지나간다고 했지만 부산까지 상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올라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 가까이 굉장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의해서 남해안에 큰 피해가 났고요. 예. 특히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은 해상에서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속도가 빠른 반면에 세력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해안까지 덮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짧게. 네. 그렇다면 10월 달 태풍 또 올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구온난화의 저주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랫동안 세력을 확장할 수 있고 10월 태풍은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도 YTN 과학기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